예를 들면은 제일 학생들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하기 싫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건요,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언제 하느냐 해요. 부모님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애들이요 공부를 언제 포기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16학번 박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예과 23학번 조시준입니다. 오늘 컨셉은 뉴비와 고인물, 조카와 삼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준희의 조합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 스튜디오 S의 해결사 한 분을 모셨죠.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자녀들의 공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 최우등으로 졸업한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이신데요. 학습 코칭 전문가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몰빅 클래스의 조승우 작가라고 하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 S를 보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공부 고민에 필요한 솔루션들,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라는 벽을 넘어서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스튜디오 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이기 이전에 저희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시죠. 저희 같은 학부생일 때부터 학생들 코칭이나 컨설팅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이제 5번째 책인데, 첫 책을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썼어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쓰고 이제 나와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뭐 이런 멘토링이나 뭐 강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됐고,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뭐 두 분도 그러셨겠지만 1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뭐 되게 쉽지 않았고, 근데 이게 뭔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네요. 대학생 때부터 하셨으면은 네. 몇 학번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1, 2학번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저보다 어려 보이십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좀 수염을 기르셔가지고 네. 이게 저랑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뭐 학부모님도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굴만 봐도 보이나요? 아니 뭐 제가 궁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는 10대 때는 나도 사실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알아도 우리가 이제 그때는 A를 A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분명히 A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이나 이면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이런 거를 사실은 좀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 만나면서 얘기 나누면서 좀 알게 됐죠. 그 A를 A라고 못 말한다. 네.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듣는 분들도 편할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은 제일 학생들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하기 싫다. 공부 왜 해야 하는가. 근데요, 아이러니한 건요,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진짜 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왜냐면 해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언제 하느냐, 공부를 할 때 해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가 노래방이나 뭐 PC방 가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책상에서 하죠. 그렇죠. 책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동시에 이렇게 좀 더 내가 명확한 길을 알고 이렇게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기대값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댓글 중에 댓글 읽어보다 보면 부모님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댓글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이제 엄마들이 코칭하는 로드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로드맵을 아무리 세워도 모든 아이들이 막 따라와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수학 가르쳤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애가 중학교 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시험이나 평가라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 말도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또 어떤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 어떤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도 그때의 공부는 수단적인 공부고 시험과 경쟁과 평가를 받는 공부예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아이들 마음에서 본질적으로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이거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에 있어서 막 동기부여라고 얘기하면 막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 꿈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단계예요. 진짜 한 10년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이게 진짜 본질이구나 깨달은 거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뭐든지 시작을 하고 몰입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막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또 막
이런 이제 분들 보면 와 저렇게 잘난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자꾸 남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위축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중고등학교에 그 뭐 배우는 양이나 평가가 많아지는 거 네. 그런 게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교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안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대처를 좀 뭐 맞아요. 잘못한다든가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부모님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애들이요 공부를 언제 포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도 더 이상 내가 이걸 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들지 않을 때 포기하게 돼요. 특히 포기하는 애들은 정말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의욕을 확 잃는 애들 있잖아요. 그 무기력해지는 그거는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접근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아 해? 넌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해? 생각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접근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와 부모님이. 근데 네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이런 이유로 그게 잘 안 되지라고 접근을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네. 결국 소통이네요, 소통. 그렇죠. 결국은 공감과 소통인 거죠. 박수 한번 쳐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 애들이 너무 잘하고 싶어 하다가 안 돼서 포기라는 선택을 한 건데 네. 그걸 보고 안 한다 생각이 없다라고 접근을 하니까 네. 이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네. 시도했다 포기한 친구도 말고 네. 안 하는 친구들은 네.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편이세요? 즉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공부를 왜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왜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궁금하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네. 옛날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학생이니까 네.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준희님은요? 저는 의외로 전 재밌었어요. 음. 그 머릿속에 유레카를 한번 그렇게 외치는 순간 있잖아요. 음. 그게 재밌었고 네. 인풋을 받아서 내가 다음 날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15년도인가에 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당신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포스트잇에 사람들이 막 답을 달았어요. 그때 답이 막 수백 개가 달렸는데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첫 번째 느꼈던 거는 동기부여라는 게 꼭 뭔가 다 공통된 이유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안에도 숨겨진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미 두 분의 말에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동기부여는 누가 동기를 부여시켜준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무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해요. 인스파이레이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인스피레이션의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는데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거를 계속 하게 돼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첫 번째 이 게임 무지 쉬워요. 두 번째 당신이 열심히 게임을 하면요 최대한 우리는 빠르고 화려하게 레벨을 올려드릴 거고 희귀한 아이템도 드릴 거고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나아진 느낌을 갈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거를 계속하게 만드는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늘 순조롭게 잘 되면 계속 잘하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때요? 그 하다가 보면 벽에 막히고 막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필요한데 저는 그때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사라고 되고 싶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꿈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공부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진짜 잘해야 하는가? 어느 시점에 그 선택을 하는 계기가 있어야만 저는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할 시점이 안 오죠. 근데 점점 공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워져요. 막 시험 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부라는 벽에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름 발버둥 쳤는데. 그치, 처음부터 그렇죠. 멀었던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바쁘고 이제 사실 동기부여를 가지기도 어려운 시간들이잖아요. 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인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런 공부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제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경쟁 힘도 강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이제 첫 시험 30점 받고 이거는 절대로 내가 넘어설 수 없다. 절망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때 이제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 거기 사춘기에 또 뭐가 결합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걸 이제 중학교 때 고입 가산점 받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우주를 공부를 했더니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이고 뭐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이 무한한 시간과 이 무한한 공간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공부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왜 해야 되지 진짜 회의감에 빠졌고 그래서 진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퇴를 하고 멋지게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꿈이 뭐고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유엔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유엔 외교관 이렇게만 생각하면 멀잖아요. 그쵸. 그 중간 단계에 사다리를 그려봤어요. 외무고시라는 걸 합격해야 되고 또 내가 유엔에 들어가려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은 꽤 학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을 가야 되고 공부를 진짜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쪼개보니까 사다리를 그려보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가 보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고 동시에 그때부터는 공부가 그냥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꿈을 찾고 그거를 이제 쪼개서 그렇죠. 중간 단계를 그리면서 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면 되게 막 부모님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일 수도 있고 정말로 나의 어떤 신념 같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저는 중학교 늦어도 고1 가는 그 시기에는 그 선택의 계기를 거쳐야만 그 힘든 시기를 버틸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 네. 자신만의 답이 이게 나와야 한다. 사실은 작가님 말씀 듣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최근에 롤이라는 게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안 좋은데? 그 끊으려고 하는데 시작을 나도 사람들이 다 하길래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막 실력 안 느는 거 같고 자꾸 지고 막 욕먹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한 편이어서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나서 게임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게임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너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일을 또 우리는 맞아요. 이제 사회가 이렇게 공부라는 걸 너무 몰아놓고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롤은 희준이를 동기부여하는데 실패한 거야. 아 그렇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안 하게 만들었어. 게임사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네.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접근을 출발해야 이 해결책이 보일 거라는 얘기를 꼭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첫 마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화를요? 그러니까 그 방금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란 얘기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인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 대화의 출발은 너 속마음은 어때? 끄집어내봐. 그래서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람은 그런 얘기를 먼저 훅 들어오면 특히 그게 부모님일 경우에 부담스럽죠. 사춘기일 경우에 당연히 가드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앞에 이 대화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한 라포를 쌓아야 되죠. 우리가 라포라는 게 결국 일종의 신뢰인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럼 사춘기 시기에는 그런 신뢰라는 어떤 그 라포의 마일리지가 전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말을 억지로 시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뭔가 말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그냥 일단 들어주는 것. 저도 멘토링하면 1시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를 원팀이라고 느끼게 만들까? 네가 뭘 말해도 나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라고 이 사람이 느끼게 만들까 하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신뢰 라포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저는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 터놔도 되겠네.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네.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요즘 힘들지라고 물으면 큰일 난다. 그렇지. 차라리 요새 게임 뭐가 재밌어? 시준아 너 1킬 20대 쓰당했다며? 아빠 그건 도발이야. 근데 그게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엄마가 롤을 시작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마음 자세가 좀 바뀌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잘 해결이 되셨나요? 그럼 좀 올라서 1트에 서울대 오시는 그런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이고. 네. 뭐